아니 너넨 입만 열면 구라야. 여기는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의 한 강의실. 그곳에서 학생들끼리 다툼에 교수님까지 가세하여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요. 그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를 둔 20대 다니엘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군인 아버지와 미군 간호사셨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군인이셨던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밀리터리에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심지어 돌잔치에서 군용 자동차를 잡았다는 말도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당황하시며 군대와 관련된 물건을 다 빼버리셨는데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과거 걸프 전쟁으로 다리를 잃게 되어 명예전역한 사연이 있어서 제가 군대와 관련된 직업은 절대 가지지 않길 바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이 흐르며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조건으로 일반 병사 혹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 계열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노력한 끝에 미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미 육군사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했고 일반 병사 계열보다는 정보를 다루는 정보병과 계열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다루는 계열로 지원했죠. 하지만 저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인지 어릴 적부터 많은 무시를 받았습니다.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처음 본 친구들은 눈을 양옆으로 찢는 표정을 지으며 특유의 아시아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릴 적 저를 놀리는 친구들을 성적으로 누르며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었죠. 그 결과 결국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고 있던 도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보 수집 관련 교수님이 최근 세계 국가 동향에 대한 발표하라는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주변 동기들은 3-3-5 모여서 팀을 이뤘지만 여기서도 학창시절과 마찬가지로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없는 덕분에 혼자 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한 덕분에 할 일은 많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혼자 모든 걸 다 해낸다면 교수님께선 좋은 점수를 줄 것임을 확신했죠. 그리고 저는 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과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 국가 동향을 할지 고민하던 도중 저는 자연스럽게 아시아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아버지의 과거 한국 군 시절 이야기의 일부와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국제방위산업위전 시회에서의 이야기를 다뤄보며 아시아 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았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과 통화하던 도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실 아버지는 과거 걸프전에서 다리를 잃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는데요. 한국군이었던 아버지는 걸프전에서 임무 수행 중 미군 장교가 위험에 처하자 도와주다가 다리를 잃게 되었었죠. 그리고 한국으로 치료를 하러 가야 했지만 여의치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도움을 준 장교가 찾아와 정말 고맙다는 말과 더불어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미국 쪽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에서 무료로 거주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거기서 치료와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는 도중 아버지의 담당 간호사였던 어머니와 눈이 맞아 결혼을 해서 저를 낳게 된 사연을 알게 되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최근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이야기도 준비했죠. 게다가 자료조사 도중 알게 된 한국과 태국, 중국, 일본과의 관계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그 정보를 취합하여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인이셨던 아버지와 간호사셨던 어머니의 도움이 정말 컸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덧 과제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다른 학우들의 발표가 끝나고 어느덧 저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의 이미지 특성상 무시를 많이 받아왔기에 집중되지 않는
조금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 흥미있는 이야기와 정보였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간략한 소개와 목차를 하며 저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아시아의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에서 한 군인이 미국의 걸프전을 참전하여 미군의 장교를 돕다가 다리를 잃게 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국의 치료 목적으로 송환되지 못하는 상황, 게다가 과다 출혈로 목숨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빠르게 미군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게 된 사연. 그 과정에서 미군의 장교가 자기 목숨을 살려주어 너무 고맙다며 치료와 더불어서 재활까지, 게다가 원한다면 미국에서의 생활까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군인은 당연한 일을 한 거라며 다리를 잃은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죠.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대가로 다리 하나면 그 군인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말이죠. 그 군인은 재활치료를 받으며 장기간 미국에서 있던 도중 미군 병원에 있는 한 간호사와 눈을 맞게 됩니다. 그들은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로서 친해지다가 결국엔 사귀게 되었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이가 바로 저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으로 엄청난 박수를 받으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어수선한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난 집중을 하며 다른 학우들이 다음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눈빛을 보내왔었죠. 게다가 눈시울이 붉어진 교수님의 모습까지 눈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발표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그런 한국군이셨던 아버지 때문에 아시아 쪽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최근 태국에서 벌어진 태국과 중국의 합동 군사 훈련으로 엄청난 자신감을 얻은 태국이 한국을 향해 도발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한국에서 일어난 불법 체류자 사건, 그리고 불법적인 조직폭력 혹은 마약 제조, 밀수 등등 수많은 불법적인 일을 벌이다 잡혔었죠. 경찰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범인은 태국인이었거나 태국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태국을 향해 비판을 하며 출국 심사를 제대로 해주라는 부탁을 했었죠. 그러자 태국에서는 태국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는 말과 동시에 태국의 여행업협회의 부회장이 한국은 여행할 곳도 없고 거품이 가득한 나라라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게다가 오징어 게임, K-팝도 잠깐 뜨는 거라며 지속성이 없다는 발언도 했었죠. 그러자 한국에서는 태국으로 여행을 가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되자 태국 여행업협회는 사과를 하며 여행업협회 부회장의 개인적 발언이니 용서 바란다는 말도 했었죠. 사실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 태국이 인구는 더 많더라도 경제 규모, 군사적 측면에서도 한국과는 비교 불가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또다시 태국이 한국을 향해 3시간이면 한국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도발을 하였지만 추후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발표한 한국 최첨단 기술을 보며 다시 사과를 하는 웃지 못할 사연도 생겼죠. 게다가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K2 전차 수많은 총기류, 드론 혹은 무인 공격기, 로봇계 등등 수많은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시연회까지 선보이며 한국의 K2 전차의 위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압도적인 성능 차이는 등반 능력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차는 높은 경사에서 뒤로 밀리거나 올라가지 못했는데 한국의 K2 전차는 한치의 밀림없이 곧바로 등반했거든요. 그 당시 압도적인 박수를 받은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비록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요동치더군요. 마지막으로 가장 집중된 것은 현무5였습니다. 현무5의 압도적인 거리와 명중률에 다들 깜짝 놀랐죠. 특히 현무5는 600km에서 최대 5,500km의 반경까지 정확한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탄두 중량도 최대 9톤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죠. 이 자료가 공개되자 중국은 날뛰며 한국을 압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중요 시설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했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게다가 태국은 그러한 성능을 보고는 한국을 향한 도발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폴란드는 빠르게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지 40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급으로 무기 거래를 맺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한 사건이었죠. 이 모든 것이 아시아의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궈낸 성과입니다. 라는 멘트를 마무리로 이렇게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관계가 더 좋지 않았던 중국인 레이장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쳐다보기만 했었죠. 교수님은 정말 잘 봤다는 말과 더불어서 다음 발표자를 불렀습니다. 다음 발표자인 이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든 덕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시작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죠. 러시아는 빠르게 전쟁을 끝내려 했지만 생각보다 강한 우크라이나, 군과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나라 덕분에 수도는 함락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겼다고 한들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기 힘들 것입니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평생 원망하게 될 테죠. 이든의 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쟁은 있어선 안 될 거란 걸 말이죠. 그 다음 발표자는 저를 싫어하는 중국인 유학생 레이장이었습니다. 레이장은 저를 쳐다보며 앞서 발표한 저를 콕 집어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거짓 내용이 있다며 정확한 내용을 알려준다고 했죠. 그리곤 한국의 대부분의 기술이 미국 혹은 중국의 기술이라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전쟁이 난다면 미군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도 순수한 한국 기술은 없다며 무시하는 발언을 했었죠. 게다가 훈련, 군 전투력 순위, 핵무기 보유 등등 많은 부분이 수준 미달이라며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현무5는 중국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데 중국이 날뛰며 한국을 향해 도발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잘못된 정보라고 말했었죠. 게다가 중국은 군사력 순위는 대략 3위, 한국은 5위라며 넘볼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했죠. 게다가 압도적인 인구수까지 굳이 저를 쳐다보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을 들며 말하려는 찰나 교수님이 제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레이장에게 자료의 출처를 말하라고 했죠. 저는 출처가 확실한 반면 레이장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에 의심을 사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레이장은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했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거짓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발표를 잠시 멈추고 어떤 영상을 하나 틀어주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현재의 한국 군사력에 관한 영상, 중국의 상황,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관계, 최근 벌어진 아시아 쪽 정세,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전 세계에서 특히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마약 관련 나라별 상황 등등 정말 긴 영상의 자세한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그 영상은 제가 조사한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살짝 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장이 조사한 내용은 거짓된 허구로 밝혀졌죠. 그러자 화를 내며 교수님에게 대들었죠. 교수님까지 한통속이냐며 단상 위로 올라가 교수님을 향해 화를 내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여기는 일반 대학이 아닌 미국 최고의 육군사관학교입니다. 교수님조차 평범한 교수님이 아니죠. 잠시 수업을 멈추고는 그런 버릇없는 학생에게 단순히 발점이 아닌 레이장에게 대련실로 따라오라고 했죠. 그 둘은 대련실로 이동했고 5분도 되지 않아 엉망진창이 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멀쩡한 교수님의 반의 옷이 일부는 찢어져 있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게 분명 호되게 당했는 게 뻔했죠. 그 모습을 본 중국계 학생들은 잔뜩 긴장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자료로 만드는 것은 정보병과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절대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수집한 정보에 있는 내용에 기반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죠. 게다가 그 자료가 정말 정확한 정보인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추후 부대에 배치를 받게 되어서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죠. 수업은 일단락되었고 다음에 다시 발표를 이어나가자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발표 수업을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혼자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았죠. 저를 부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중국인 레이장이었습니다. 장은 저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죠. 자신은 중국인이며 중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중화 사상이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해서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 했죠. 하지만 오늘 그 사건의 계기로 덕분에 많은 걸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차렸다며 오히려 감사하다 했죠. 그리고 최근 성장세가 무서운 한국을 향한 큰 부러움이 나쁘게 변질되어서 저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했죠. 한국식 예능, 음식, 노래 나아가선 경제, 군사 등등 많은 부분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그러한 글을 금기시하거나 올리더라도 정보를 왜곡해서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한국을 까내리기 바빴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국 고유의 자료를 허가 없이 가져오는 불법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말이죠. 최근에는 그러한 행위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치, 한글부터 시작해서 예능, 음악 등등 많은 부분에서 중국이 없었으면 절대 이루지 못했을 업적이라는 둥. 수많은 가짜뉴스와 정보를 유포하며 일반 시민들까지 왜곡된 정보가 전파되었죠. 중요한 것은 그 왜곡된 정보를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 결과 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의 차단된 정보 때문에 왜곡된 정보밖에 접할 수 없었고 어떠한 계기로 올바른 정보를 본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레이장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식당으로 갔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음식들이 존재했고 어느 나라에서 근무할지 모르기에 다양한 음식이 있는 건 당연했습니다. 오늘은 한식도 제공이 되어서 저는 한식을 받았었고 레이장도 한식을 먹고자 저와 같이 줄을 섰습니다. 목살과 삼겹살을 구워서 다양한 채소와 함께 여러 가지 나물을 제공했습니다. 한마디로 비빔밥과 돼지고기가 제공된 셈이죠. 저는 오래간만에 정말 좋아하는 조합의 음식을 먹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레이장은 저와 비슷하게 배식을 받았지만 어떻게 먹을지 몰라 저에게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었죠. 저는 고추장과 참기름과 함께 나물을 밥에 비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해보라며 말이죠. 그러자 레이장도 마찬가지로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젓가락과 숟가락 둘 다 사용해서 열심히 비볐습니다. 그리고 비빔밥과 함께 방금 구워 뜨거우면서 육즙이 흐르는 삼겹살을 쌈장과 함께 먹었습니다. 레이장은 이런 조합은 처음 먹어본다며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레이장은 비빔밥과 삼겹살의 존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감이 있어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뭔가 비벼 먹는 모습이 자신과는 맞지 않는 음식 문화라고 판단하여 먹지 않았다고 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용기 내어 먹어보니 왜 이제야 먹어봤는지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큰 후회를 하며 밥을 맛있게 남김없이 다 먹었죠. 그리고 다음 수업까지 남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어릴 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가 미군 장교를 구하려다 다리를 잃게 된 이야기,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치료받으며 지금은 일상생활에 지장 없을 정도라는 점과 치료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로맨스 등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죠.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미국에서 태어나 이렇게 친해진 친구는 처음인 듯합니다. 비록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과제 발표 사건으로 이렇게 친해졌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레이장은 교수님에게 불려가 정말 혼쭐이 났다며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 교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혼낼 줄 몰랐던 것이었죠. 사실 대련이라면 자신 있었지만 상대는 백전노장의 교수님이셨기에 레이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죠. 그저 땅에 박히고 정신없이 구르며 압박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5분도 되지 않아 교수님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한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더 친하게 되었고
한국에 있는 주한미 군사령부에서 복무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연은 반응이 좋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 세계 감동 실화였습니다.